근데 이제 이 최영 장군이 제주도 왔을 때 공민왕이 죽어요. 공민왕이 죽고 이제 명나라하고 어쨌든 우왕 때 신랑이 됐는데 명나라에서 너무 무례한 놈을 자꾸 합니다. 그러니까 우왕 때 에이 명나라하고 한판되자 유동 정거를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 4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최영 장군이 인솔을 갑니다. 제주도 점령할 때 2만 5천 명 데려가는데 명나라하고 한판 때 하니까 최영 장군이 한 500명 데리고 남고 이성계가 4만 명을 인솔해가지고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가다가 말을 돌렸습니다. 맞죠? 이 말입니다. 제주도에서 태조입니다. 하얀 말이라서 응상백 소리가 쌓였다고 쓰는 이게 태조의 성격입니다. 어디서 이 말이 나느냐? 어승생에서 났습니다. 어승생이 뭐냐? 임금님이 타는 말이 태어난 곳이 어승생입니다. 어승마승에서 맞췄던 게 어승생입니다. 어승생 근처에 큰 목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키운 말을 조선으로 올려보내니까 이성계가 좋은 걸 몰라서 탔는데 하필 그때 위화도 행군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조선의 건국에 제주도가 이렇게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제 조선이 들어섰는데 태종 때 제주도를 세 개의 행정구역에 설치합니다. 지도 거꾸로 그렸죠. 조선시대 지도가 거꾸로 그렸을까요? 임금님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자, 경상좌도는 낙동강 오른쪽입니다. 전라좌도는 선진강 오른쪽이고, 맞죠? 긴 역사 중에서 한반도의 지배를 본격적으로 제대로 하기 시작한 건 600년밖에 안 됐어요. 600년이 우리 인간의 삶에 비교해보면 뭐 길다 보겠지만 역사로 보면 아주 짧은 거거든요. 히브리 민족은 2000년 전 기록을 갖다가 들이대면서 독립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독립할 적에 600년이면 아주 뭐 짧은 거죠. 자, 그 제주 목관을 가보시죠, 여러분. 제주 목관을 그게 3분의 1만 보는 거예요. 앞에 사유지 하도 많아서 그거는 다 못하는데 그 길 건너편까지 다 제주 목관 땅이에요. 왜? 제주 목관을 제대로 복원하면요 덕수궁하고 규모가 비슷해요. 왜 그렇게 크게 졌을까요? 전국에 조선시대에 이 22개 있었어요. 폐지된 것까지. 그 중에 제주국 건물을 제일 크게 졌어요. 인구 작은 왜 그랬을까요? 기죽이가 누구 기죽여요? 자금성은 왜 그렇게 크게 졌을까요? 중국의 자금성. 기죽이라고 크게 졌는데 누구를 기죽여요? 조선 사신 기죽이는 겁니다. 조선 사신은 중국 가서 자금성 딱 보고 우리는 안 돼. 우리 쟤들한테 못 이겨.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조선이 지배를 하면서 그 목관을 크게 잡으니까 제주는 조선의 정부의 위험에 굴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졌는데 조선시대 내내 286명의 목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서로 안 올라고 했어요. 왜? 여기 와봐야 귀한 건 똑같아요. 중간에 집에 돌아올 수도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임을 거부해서 파직당한 사람들이 수십 명입니다. 왔던 사람만 286명인데 그 사람들이 좋은 일을 안 했습니다. 여기 화곡동으로 왔는데 주로 여기도 있죠. 미사거리 서귀포에도 제주에도 화곡동하고 그 주천읍에 미사거리가 있는데 송덕비가 지금 쫙 서 있습니다. 자, 송덕비 있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다. 송덕비. 왜 나쁘냐면 진짜 좋은 사람은 비석세를 가면 다 놔두세요.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비석을 올 때 세워요. 비석 세운다고 동네 돈 걷어가지고 저거 달라가는 사람 돈 갖다 주고 잘 봐주세요. 그게 송덕비예요. 그럼 저 비석을 볼 때마다 어땠으면 좋겠어요? 확 깨고 싶고 싶죠? 깼잖아요. 이었다군요. 조천이라는 지명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 보는 거예요. 하늘 해봐요. 갈 수 있나? 배 뜰 수 있나? 또 갈 수 있는 조천. 그러니까 여기서 조천에서 배 뜨면 어디 가면 강진도 마량면을 갔어요. 말이 건너가서 마량면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제주에 부과하는 6가지 고역이 있었습니다. 이 역이라는 게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게 고역인데요. 공부 억지로 하는 고역입니다. 여러분 자진해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역이 아니에요. 이 전근대 시대에 그 세금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기억해요? 조용조 들어보셨죠? 앞에 조는 조세, 토지에 부는 세금, 중간에 용은 몸으로 떼우는 세금입니다. 부역, 이거 몸으로 떼우는 거죠. 그게 이제 용에 해당하는 거고 뒤에 조는 조화로울 조자를 쓰는데 그게 진상품이에요.
진상님이 우리 동네 맛있는 거 있으니까 이분이 맛보세요 하고 주는 게 아니에요. 너네는 요걸로 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폐단이 심해져서 쌀로 내는 게 내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주도는 이제 잡녀, 해녀, 잡녀가 하나 부과되는데 옛날에 남자들 군대 안 갔습니다. 군대는 극소수만의 군대 갔고 15살부터 60살까지 남자는 매년 한 필의 옷감을 내요. 그걸 군포라고 해요. 원래 두 편에다 이제 균형법 보면서 한 표로 줄여줬는데 해녀는 1년에 7필 반을 내야 돼요. 그럼 군포보다 7배 이상의 세금을 냈으니까 얼마나 과도한 세금을 낸 겁니까? 포작이라고 하는 이제 전복 잡는 사람은 포작이라고 해요. 예, 남자들이었습니다. 지금은 해녀가 다 하는 거 옛날에 전복 잡는 사람 따로 지정을 해서 1년에 몇 개를 국가에 내리는 거예요. 진상품으로. 우리 대장금에 보면 전복의 수요가 엄청나잖아요. 필요성이. 그리고 과원. 지금 귤 따는 게 지금 아주 좋은 농사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게 귤림풍막이라고 이제 320년 전 그림인데 기록이에요. 탐나수도교에서 이모년 1702년입니다. 자, 여기 보면 18만 산귤이 18만 8,455개를 땄다는 거예요. 지금도 개수를 통계 못 내잖아요. 이게. 근데 옛날에 귤나무에 꽃이 피면 꽃의 개수를 셌대요. 꽃 피만큼 안 다니잖아요. 세균을 그거에 맞춰 구강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과원, 그리고 이제 목자는 말 키우는 사람인데요. 말은 전략 목자입니다. 말이 키우다가 죽든지 하면 자기가 물어내야 되는데 머슴의 5년씩 세경, 즉 연봉, 5년 연봉에 해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 산장 보관하고 말놀이 하는 건데요. 이게 백록담이에요, 여기가. 여기 이제 탈의를 해가지고 말을 모으는 건데 이것도 이모년 그때 같은 그림이에요. 자, 중군 제주 한관이 강목관 김아무개하고 지방관 정혜현과 박사를 하고 결책군 2,602명을 데리고 결책군이 울타리 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궁화군 3,720명을 데리고 말 모으는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그래서 목자를 지정되면 자살을 했답니다. 예? 그러한 격군, 아까 이제 노젓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주로. 예? 귤이 나오면, 귤이 첫 수확해 오면 과거를 치렀대요. 귤이 기념. 그 정도 귤이 기념가 있어요. 황강관이라고 하는, 과거 3년에 한 번씩 쳤던 거예요. 근데 그걸 귤이 올 때마다가 기념으로 과거를 봤으니. 근데 어디다 싣고 가요? 보관이 안 되니까 열흘 간격으로 내실 것 같은 거예요. 누가 노를 줘? 이 사람이 노를 줘. 빠르면 5일, 늦으면 열흘 동안 노를 저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걸 격분이라고 하고 다파는 밭에 사는 사람이랑 밭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제주 올해 예산이 6조 3천억이라고 했잖아요. 돈으로 줬지만 지금은 돈으로 주지만 옛날에 땅으로 주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소출 가지고 운영해 이렇게 되는데 목사가 농사 지었겠습니까? 주민들 불러다 농사 지었죠. 그걸 다파이라고 했어요. 이 6가지 일을 고역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주 육고역이다 이렇게 불렀고요. 제주를 단합하기 위해서 한해산성, 그리고 구친성 9개, 별방진성은 별도로 방어하기 위해서 쌓은 성인데 뭘 방어하느냐? 우도에 외부들이 있었어요.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총 9개의 진성이 있는데 진성 하나마다 500명의 병사가 지켜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병사가 지금 같은 병사가 아니고 둔전병이라고 해서 밭에 집중하는 병사, 즉 농사 짓다가 이제 필요하면 이제 증발이 되는데 성이 9개는 4,500명이 필요했고요. 육성이 필요했고요. 25복수 38년대 아시죠? 연대마다 20명의 군사가 지켜야 됩니다. 제주 인구 가지고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충 하는 거죠. 그죠? 대충 해도 어떤 안 해. 그죠? 대충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주에서 어떤 안 해가 이래서 나옵니다. 대충 하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제주도는 그 병력이 부족해서 여자 군대 갔거든요. 군대 간 여자를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남자보고 장정이라고 하잖아요. 여자 장정, 여정인데 다 도망을 가버리니까 조선 인조 때 임진왜란이 끝나고 전국이 피폐해져서 유랑민이 막 돌아다니는데 병자호란 직전에 제주도 사람들은 육지로 나가지 말아라라는 출入금지령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200년 뒤 헌종 때 폐지되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폐지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개항이 될 때까지, 고종 때까지 약 250년 정도
인조 때부터 250년 동안 우리 지금 이렇게 개항되기 전까지 조선 말기까지 제주도 사람은 육지로 못 나갔던 거예요. 이게 출nhập 금지령이에요. 근데 이 출nhập 금지령에 한 가지 좋은 일을 하나 있습니다. 제주도가 돌바람 여자 많잖아요. 그죠? 여자가 왜 많았을까요? 옛날에 남자들이 고기잡이 가서 풍랑 나면서 죽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주 속담에 딸을 낳으면 제사도 먹고 아들을 낳으면 고래밥이다 이런 말이 있는 정도인데 배를 싹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장군을 못하니까 해난 사고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비가 70까지 갔었어요. 여자 100명이 남자 70명까지 갔었는데 출입금지령 덕분에 성비가 회복이 됐습니다. 다시 여자가 많아지면 사사건건 때문에 된 것이고, 그래서 또 하나 출입금지령 때문에 제주도의 문화가 보존이 되었어요. 그죠? 자, 경기도 문화 있어요? 있긴 있겠죠. 충청도 문화 있긴 있겠죠. 근데 꼭 집어낼 게 없습니다만 제주 문화는 콕 집어낼 게 얼마나 많습니까? 원래도 서대가서 고립되었는데 국가 정책적으로 250년 동안 나가보니까 고유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최근 12년 사이에 40만 명이 이사를 오고 하니까 다시 얕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주 문화 지금에야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지금 출국금지령 없잖아요. 비행기가 하루에 500대씩 오고 가는데 아주 심각한 시기입니다. 자, 이거 이제 그 뗏목이잖아요. 태우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그래. 태우 제주도의 전통입니다. 아니 무슨 해상왕국의 배가 이렇게 삐지지 않습니까 이게? 네? 출국금지령 때 배의 명목이 끊긴 거예요.